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경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리에서 신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볼까요? 그 주역사주강의 상본입니다. 신금은 순수한 금기의 정수만을 축적해 놓은 기운이다. 그래서 순수하지만 어려우며 냉정하고 섬세하고 정밀하고 까다롭다. 물상으로는 그 된 금속, 그래서 보석이나 날카로운 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한 해석이 나왔을까? 이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연의 순환의 관점에서 왜 그러한 해석이 나왔는지, 신금이 왜 그러한 성정을 가지는지,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주역에서는 신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주역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죠. 바로 여기가 경금의 자리입니다. 경금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금이죠. 자, 이 화계로 상징되는 꽃과 열매가 이 곤토, 즉 천간 기토에 떨어져서 선별돼서, 그죠? 순수한 알갱이만을 가을 추수하듯이 경금이 수렴한다고 했어요. 이게 창고잖아요. 그죠? 가을 창고. 그래서 여기는 쭉정이나 건부락지들은 들어오지 못하죠. 이 위에 있는 음이라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순수한 알갱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여기가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불국토라고 그러나요? 그 신앙하는 자들, 그 신앙에 충실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알갱이가 모아졌어요. 그럼 이 순수한 알갱이들이 더욱 정제돼서 이제는 완전한 그 불순물이 없는 씨앗으로 정제가 돼요. 그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신금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앗에는 불순물이 있게 되면 다음에 다시 그 순환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를 못해요. 씨앗이 발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금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요. 정제됐어요. 그래서 주역 괴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양요 세 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요 세 개. 그죠? 양요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순수한 양기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음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양기만을 모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정제된 씨앗, 선별된 씨앗. 그죠? 이 씨앗이 나중에 이 감숙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겨울을 상징하죠. 임계와 계수인데 임수. 그죠? 임수와 계수인데 주요 계상에서는 감수라고 말하죠. 이 수 위에 음묘가 있고요. 아래에 음묘가 있습니다. 가운데 양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음묘에 저장되고 있는 씨앗의 모습이에요. 과학적으로 DNA가 되겠고요. 씨앗이 되겠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기. 이것이 저장되어 있다가 범이 다가오면서 이 간토, 그죠? 토죠? 토극수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고 있던 이 씨앗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범의 이 진괴가 목이거든요. 간목, 목극토합니다. 목극토에서 드디어 나무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생명을 순환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 건계 자리, 주역에 보게 되면 서북방이죠. 서북방에 이 건계,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이 건계 자리가 모든 생명의 정수가 모이는 완성의 자리예요. 완성. 그래서 이 건계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고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상적으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되고요. 어른이에요. 또 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관공서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늘을 상징하는 이 건개는 바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씨앗. 그게 바로 신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문학적 그 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신금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신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금은 경금이 시작한 수렴을 완성하는 기운. 그죠? 경금이 수렴해서, 그죠? 수렴해 놓은 거. 이 수렴해 놓은 양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에서. 괴상으로는 건계에 해당된다. 건계. 하늘건자입니다. 하늘건. 하늘건자인데,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경금이 알갱이만을 수렴하여 축적해 놓은 순수한 양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세대의 순환을 위한 생명의 씨앗으로서 수기, 감수자리를 했죠. 임계, 감수에 의해서 저장된다. 그래서 다음에 토국수로 그걸 당하면서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상극세상인 선천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 여름은 선천 상극세상이에요. 왜 상극이야? 토극수, 그걸 통해서 생명이 깨어나고요. 목극토 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 신금은 그래서 순수한 근기의 정수만을 축적해 놓은 기운. 그죠? 순수하잖아. 순수한 양기만 모여 있어요. 8개의 괴상 중에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순수한 양기 3개로 이루어진 괴는 이거밖에 없죠. 내면이 순수하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죠?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죠. 그리고 의로워. 금기잖아. 금기. 대의. 그죠? 공의, 정의, 숙살지기 기운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불의한 것은 보지 못해요. 그죠? 냉정하죠. 섬세하고 정밀하고 까다로워요. 겉과 속이 똑같고 굉장히 정의로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을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 주인은 의사라든가 그죠? 병원균을 도려내는 의사, 악인을 잡고 도려내는 판검사에 적합한 직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군인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성정이죠. 그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주관이 굳세죠. 자기 주관이 굳셉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그죠? 하늘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 신금은 보석처럼 선별되고 잘 다듬어진 상. 그래서 이 신금은 재련된 금속, 보석, 날카로운 칼 이렇게 물상적으로 해석을 하죠. 성정이 바르고 정연하며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건금은 바르고 순수한 정기의 집합체로서 내면의 정신세계에 집중하는 성정이 있다. 하늘이거든요. 하늘.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이 금기가 많은 사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전체적으로 뭐 4개, 5개가 되는 그 사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틀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 자녀 중에 이렇게 신금을 가지고 있고 금이 4-5개씩 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부모의 틀에 가둬가지고 부모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자식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가 깨집니다. 깨진다는 건 정신적으로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굳세고요. 자기 틀이 있고요. 성정이 정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요. 그러니까 부모는 뒤에서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살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 오늘은 5장을 해라. 매일 5장을 해라. 근데 아이가 3장밖에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2장을 못했다고 닥달하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의 어떤 길, 자기의 틀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뒤에서 지켜주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에 맞게 가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사주를 보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자, 한번 이러한 신금이 그 건개 자리에 그 일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고요. 자, 하늘 원자죠. 천입니다. 물상으로는 천, 하늘. 순산양이 3개로 이루어졌죠. 천간으로는 신금이 되고요. 그죠? 자, 그 재련된 기물 경금의 발현, 보서, 칼, 그죠? 재련됐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만들도록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실리적이죠. 생기의 생기, 생명의 시, 순수, 그죠? 여기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자, 일간에 신금이 왔죠. 그죠? 이 신금이 왔을 때, 이 신금이 나머지 7개의 천간 지지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십신이라고 해요. 십신. 그건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신금이 다른 요소들을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환경들이에요. 자, 이 신금이 납니다. 이 일주에 일간이 나거든요. 이 신금이 예를 들어서 월간의 경금을 만났을 때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요? 겁제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신금을 만났을 때는 비견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십신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나와 똑같은 오행은 비견이 되는 거고, 나와 다른 오행은 경금이 되는 거예요. 금인데 둘 다 금이죠. 자, 파란 거는 목입니다. 목. 인은 양이고 묘는 음이죠. 자, 이 신금이 인목을 만났을 때는 정제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요. 재성 중에 정제. 그 다음에 묘를 만났을 때는 편제가 만들어지죠. 양을 만나면 정, 그 다음에 음을 만나면 편이 됩니다. 둘 다 재성이죠. 그리고 노란 거는 토죠. 토, 진토, 그 축토가 됩니다. 자, 이것은 축토를 만나게 되면 편, 그죠? 음토잖아. 그래서 편인, 그 다음에 진은 양이기 때문에 정인, 그 다음에 수, 임수를 만났을 때,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금생수에서 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상관이 됩니다. 식신상관할 때 상관. 만약에 계수를 만나게 되면 식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신금인 내가 다른 요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은 예를 들어 묘목의 지장간은 뭡니까? 갑을이 되겠죠. 갑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품고 있는 나의 잠재력, 가능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장간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나의 성적을 발휘하는 거죠.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은 시간의 흐름인데 그 시간이라는 코드가 이 사주팔자에 딱 꽂히게 되면 그럼 전기가 흐르죠. 그죠? 전기를 꽂게 되면 이 사주팔자가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상호작용을 막 일으켜요. 여기는 단순히 텍스트에 불과하지만 그 대운과 세운이라는 시간의 요소가 접목이 되면 이 8개의 사주팔자, 그다음에 이 지장간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서로 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자연적인 속성 요소들이 발현되면서 나의 어떤
인생의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신금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